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동대문구가 쾌적한 도시를 위해 악취저감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대구시가 대구형 계약학과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평창군이 2024년 농촌 여성 능력개발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보령시가 2024 보령 청소년 진로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수시가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개 식용금지법이 공포된 뒤부터 보양식으로 흑염소가 큰 인기라고 합니다. 사육 농가가 늘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올해 흑염소 경매장 5곳이 새로 생겼는데요. 이 가운데 3곳이 전남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첫 개장한 강진 흑염소 경매장에 흑염소들이 줄지었었습니다. 경매장에는 강진을 비롯해 영광 등에서 몰려든 흑염소 150여 마리가 거래를 기다립니다. 지난 6월 식용 목적으로 개를 키우거나 판매하는 일을 금지하는 개식용금지법이 공포된 뒤 개를 대신할 흑염소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가격을 이제 정확히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좋고, 그리고 판매할 수 있어 좋고, 언제든지 경매장이 없을 때는 상인들이 이제 가격을 낮추게 사버리니까. 전국적으로 2곳에 불과하던 흑염소 경매장은 전국적으로 5곳이 더 문을 열어 7곳으로 늘었습니다. 전남에서만 3곳이 생겼습니다. 흑염소의 경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15,000원에서 17,000원 사이로 한우 가격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습니다. 강진에서 7년째 흑염소를 키우고 있는 김동선 씨는 100마리에서 시작한 사육두수를 올해는 500마리까지 늘렸습니다. 흑염소를 키우겠다는 농가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들이 조금 더 늘리려는 분들도 있고, 또 소축사에서 소가격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소축사 일부를 개조해서 염소를 키우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남 지역 흑염소 사육두수는 10만 8천여 마리로 전국 사육두수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악취저감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3년간 추진되는 이번 대책은 주요 악취 배출원인 하수도와 폐기물, 정화조, 개인 사업장에 대해 12개의 사업과제를 선정하고 2026년까지 악취 민원 발생 건수를 70%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생활악취 처리 대책반을 구성하고 부서 간 연결을 제도화해 악취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악취 민원 중 60%를 차지하는 하수도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서 맨홀 및 빗물바지 악취 차단 시설 설치 사업 등 지속적인 시설 투자를 통해 문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차량 운행 등 공공 분야 전반에서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민간 사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악취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융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구는 구민들이 직면하는 생활공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하며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동대문구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해 스마트폴을 확대 설치합니다. 구는 지난 3월 서울시 통합안전 스마트폴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예산 4억 원을 활용해 어린이 보호구역 9개소에 스마트폴을 추가 설치합니다. 스마트폴은 기존의 가로등이나 신호등에 스마트 기술을 결합한 시설로 공공 와이파이, CCTV, 비상벨 기능 등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시설물을 하나로 합쳐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구는 기존에 설치한 스마트폴 42개에 더해 하반기 내에 9개를 추가 설치해 통학로 안전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바닥형 보행신호등과 같은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확대하고 안전보행 캠페인을 시행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합니다. 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이 따뜻해질수록 식품 안전 관리에 힘써야 하는데요. 마포구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안전관리 부처 합동 현장 방문이 진행돼 마포 농수산물 시장을 찾았습니다. 지난 12일 마포 농수산물 시장에서 여름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방문이 진행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해양수산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현장 방문은 수족관물 채수, 식중독 예방 및 안전소비 캠페인, 수족관물 신속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상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횟감용 칼과 도마를 구분해서 사용할 것과 조리기구를 항상 세척, 소독하기를 당부했습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채수와 신속 검사를 마친 후 식중독 버스 앞 현판에서 식약처장의 인터뷰와 기념 촬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진행된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들이 더욱 안전한 마포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이 경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경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사업은 대구 경북 지역의 장애 및 고위험 아동에게 맞춤형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대구 동산병원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 후 의료센터 건립 TF팀을 발족해 사업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거쳐 7월부터 본격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경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는 낫병동 20병상을 갖춰 10명 이상의 외래 환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경북대학교 글로컬대학 사업인 대구형 계약학과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경북대를 비롯한 총 9개 지역 대학교가 참여해 미래 신산업 전문 인력 양성체계 구축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대구형 계약학과는 올해 교육부 글로컬 대학 사업에 예비 지정된 경북대 혁신과제 중 하나로 우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참여대학 학생들은 편입과 대학원 진학 등을 통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지식을 습득한 후 안정적인 지역 정주가 가능해집니다. 대전 영시축제 및 꿈씨 패밀리의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전 빵차 투어가 보령 머드축제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빵차 투어는 보령 머드축제장을 찾아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대전의 매력과 영시축제 홍보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OX 퀴즈, 데시벨을 높여라, 인생 세컷 등 다채로운 이벤트와 함께 성심당 빵과 꿈씨 패밀리 굿즈 등 경품도 증정했습니다. 아울러 대전시 글로벌 서포터즈, 소셜미디어 기자단 30명도 동행해 영시축제 등 대전의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에 널리 알렸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39세에서 45세로 확대했습니다. 횡성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란 청년 근로자의 전입 및 정착을 지원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로 전입 근로수당과 정착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제조업체 중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공장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관내 기업에 재직하고 과거 3년 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청년 근로자가 횡성으로 전입하면 월 20만 원씩 5년간 전입 근로수당을 지원합니다. 또한 전입 근로수당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의 가족이 동반 전입하면 정착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이번 대상자 확대는 횡성군 청년 기본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횡성군이 횡성 장날을 맞아 횡성 전통시장에서 체험형 경제교육 시장의 학교다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횡성시장조합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마련한 것으로 정금초등학교 학생 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시장이 학교다 프로그램은 용돈과 소비에 관한 이론 강의와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과 미션 활동을 통해 즐기는 체험형 경제교육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열립니다. 횡성 전통시장에서는 명절은 물론 여름 휴가철이나 횡성 한우축제 기간 등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와 고객 사은 행사를 펼치는 등
시장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여성 농업인의 자질 함양을 위해 2024년 농촌 여성 능력개발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2일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국생활개선 평창군 연합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평창 식생활 네트워크의 이순영 강사가 장 만들기 체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장을 일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나눔으로써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교육의 효과를 더욱 높였습니다. 군은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의 미래를 선도하는 생활개선 회원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와 충북대 중심의 반도체 공동연구소 추진단이 반도체 공동연구소 유치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 공동연구소에서 예정된 대면평가 발표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반도체 공동연구소 유치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충북의 풍부한 반도체 교육 수요와 잘 갖춰진 반도체 생태계 등 공동연구소 지적의 최적지임을 강조하는 등 공동연구소 대면평가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5월 도내 지자체와 유관기관, 혁신기관 등 인력 양성 핵심기관들과 반도체 공동연구소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소 유치와 향후 운영을 위한 행정, 재정,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 한국어교육원에 처음으로 입학한 우즈베키스탄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환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1년간 어학연수 과정을 받게 됩니다. 충북도는 최근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및 지방대학의 존립 위기 극복을 위해 K-유학생 유치 활동을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펼쳐왔습니다. 지난 4월 충북 대표단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유학생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충북도립대학교는 한국어교육원 설립 이후 이번에 입학한 우즈베키스탄 어학연수생 18명을 시작으로 올해 총 100명의 한국어 연수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충북도와 신용보증기금이 충북 지역특화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창업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의 창업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특화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창업기업을 추천하면 신보에서 심사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해 보증 비율을 100%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0.5%로 인하해 지원합니다. 또한 업력과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최대 200억 원까지 단계별로 보증 한도를 우대 지원해 창업기업의 자금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보령시가 중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나를 알고 진로를 잡자 2024 보령 청소년 진로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8번째를 맞이한 청소년 진로박람회는 진로직업 체험존 26개, 진로탐색 이해관 10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습니다. 진로직업 체험존의 경우 일반, 신산업, 청년 창업, 공공기관으로 분야를 나눠 다양한 직업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진로탐색 이해관에서는 3곳의 특성화 고등학교와 4곳의 대학이 학교 홍보 및 전공에 대한 체험을 제공했으며 보령 출신의 청년 직업인과 대학생 멘토의 진로 진학 상담 등이 제공됐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 문화원 연합회가 제19, 20대 경상북도 문화원 연합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경상북도 문화원 연합회가 지난 17일 제19, 20대 경상북도 문화원 연합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제19대 라태훈 회장이 이임하고 제20대 회장으로 박승대 포항문화원장이 취임했습니다. 박승대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북 지역 문화와 위상을 높이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도가 금호공과대학교, 영남대학교, 시군 관계기관 등과 글로컬 대학 최종 본지정 지원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북도는 글로컬 대학 민관협력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대학별 실행계획 자문, 토론회, 협업체계 구체화 등 본지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첨단 전략 산업 글로벌 인재 양성, 환동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K-메디 실크로드 개척 등을 목표로 상호 호혜적 교류와 신뢰적 협력 관계를 도모합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도는 남은 기간 4개 예비 지정 글로컬 대학 모두가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2024 포항국제불빛축제 평가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축제 평가 용역 및 종합 결과 보고, 발전 방안 토론 등이 진행됐습니다. 올해 포항국제불빛축제는 축제 브랜드 파워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했다는 평입니다. 한편 축제 중장기 발전 과제로는 대규모 인파에 따른 교통 대책, 불빛 핵심 콘텐츠 다변화 등이 제시됐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다문화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다문화 학생이 많다 보니 더욱 그들의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학생들이 이중언어 동아리를 통해 서로의 언어를 가르치고 배우면서 그 차이를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의 열띤 토론이 시작됩니다. 토론은 한국어와 베트남어 2가지 언어 중 서로 편한 말을 사용하면서 진행됩니다. 다만 뜻전달이 막히면 서로 잘하는 언어로 상대방의 말을 고쳐주며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언어를 교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밀감도 높아집니다. 지난해 시작한 이중언어 동아리로 올해 전남에서 모두 48개 학교, 60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를 통해 학생들은 일본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등 다문화 학생들의 언어를 익힙니다. 베트남어 배우게 돼서 다른 나라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그냥 재밌어가지고. 다문화 학생들은 친구들에게 다른 언어를 가르쳐주며 한국어를 자연스레 습득합니다. 제가 한국 온 지 3년 안 됐는데 이 동아리에 참여해서 다른 한국 친구들한테 베트남 알려줄 수 있고, 그리고 저 한국어 실력도 키울 수 있으니까 유익하다는 생각을 듭니다. 지난해 전남 초중고 학생 가운데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5.95%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급감하는 전남 학생과 반대로 꾸준히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 간 조화를 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중언어 교육 같은 경우는 이 학생들의 정체성과 또 강점 개발, 그리고 자존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차원에서 동아리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를 통해 서로의 감수성을 익히면서 한국과 다문화 학생 간의 언어 그리고 문화 장벽이 허물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구온난화로 애플망고와 바나나 등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은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와 재배 면적, 생산량이 모두 전국 1위인데요. 기후변화로 전남이 아열대 작물 재배의 최적지가 되고 있습니다. 완도에 있는 애플망고 농장. 0.2헥타르 면적 시설하우스에 애플망고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잘 익은 빨간 색깔이 나타나면 수확이 시작됩니다. 거래 가격은 3kg에 12만 원이 넘지만 판매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묘목을 들어와 3, 4년은 키워야 하고 높은 난방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망고 재배 농가는 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에 들어온 과일하고 직접 여기서 생산하는 과일하고는 맛과 모든 질이 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차라리 비싸더라도 여기에서 생산되는 망고를 먹게 되는 것이에요. 5m가 넘는 나무마다 바나나가 일렸습니다. 이 온실에서 키우는 송기밥 바나나 나무는 300여 그루. 맛과 크기가 수입 바나나와 별 차이가 없는 이유는 전남의 따뜻한 기온 덕분입니다.
이런 시설 재배를 하다 보면 겨울에 물론 이렇게 난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름에 이제 고온에 의한 피해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름 기온이 또 선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더 이점이 있습니다. 전남의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은 2,452헥타르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농가 숫자와 생산량 모두 전국에서 1위입니다. 특히 전남 지역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아열대 재배 면적을 1년에 500헥타르씩 늘리고 2030년까지 신소득 원예 특화 단지 100개소 100헥타르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제96차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전남 최초로 열린 학술대회는 남해안 남중권 관광거점도시 위상 확립을 주제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일본 국제관광학회장의 기조연설과 일반 논문, 사례 연구 등에 관련된 학술 세션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한국관광학회와 여수세계 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약식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대학교, 제주대학교가 청년 성장과 지역 발전의 새 모델인 런케이션을 통한 교류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협약은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계절학기 학점교류 제도를 활용한 런케이션 운영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 연구 분야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협약 체결 후 오영훈 지사는 중앙대, 제주대 학생들과 함께 도두봉과 어영 소공원 해안도로 일대에서 플로깅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협약은 지방시대 실현, 대학의 혁신 인재 발굴, 지속가능한 미래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아우르는 선도적 모범 모델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2024년도 예천 곤충축제가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개최됩니다. 2024년도 예천 곤충축제가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예천군 한전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곤충과 여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어린 아이들부터 7080 세대까지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데요. 벅스 물놀이장이나 버그마켓을 비롯해 곤충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돼 있다고 하니까요. 예천군에서 알찬 축제 즐기시길 바랍니다. 최근 승용차 중심의 도시가 아닌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이른바 대자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18년 찜통더위에 이어 지난해 가뭄까지 점차 현실화되는 기후위기를 탄소 중립으로 극복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부서를 가리지 않는 융복합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차 없는 전단길, 에너지 전환길 등 사람을 우선시하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보다는 대자보를 활용하면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